안녕하세요. 착한 영화뷰입니다. 오늘은 영화 데드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드맨 2024은 봉준호 감독, 괴물 2006의 공동 각본가로 알려진 하준원 감독의 장편 데뷔작 때문에 자연스럽게 설 연휴 영화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설 연휴 주간에 개봉한 영화 중 가장 적은 관객을 모으며 손익분기점인 180만 명과는 먼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영화 데뷔는 2024년 조진웅, 김희애, 이수경 등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자신의 이름을 팔아 바지사장으로 살아가던 이만재 조진웅 등과 1,000억 원 횡령 누명을 쓰고 사망 처리된 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이만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바지사장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름을 빌려준 한 벤처 회사의 실제 사장이 회사 돈 1,000억 원을 가로채면서 이만재는 횡령의 누명을 쓰고 중국의 사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되어 데드맨이 됩니다. 몇 년 후 정치 컨설턴트 심여사 김희애 분과 이만재를 찾아와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제안을 합니다. 또한 이만재 때문에 아버지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공의주의 수경 분도 합류하여 세 사람은 1,000억 원 비자금의 배후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만재는 자신을 누명 씌운 자들에게 복수하고 정치권의 어두운 비밀을 폭로하며 자신의 이름을 되찾습니다. 영화는 이만재가 사망 취소 확인 판결을 받고 새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데드맨은 바지사장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활용하여 개인의 이름과 정체성이 어떻게 거래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다루며 그로 인한 부조리와 복수의 과정을 긴장감 있게 그려냅니다. 영화 데드맨은 흥미로운 소재와 긴장감 있는 전개로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바지사장이라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경제적 법적 문제를 주요 모티브로 삼아 단순한 범죄 스릴러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담으려는 시도가 돋보입니다. 하지만 영화의 장점과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점: 신선한 소재와 현실 반영. 영화는 바지사장이라는 현실 속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부조리한 사회 구조에 맞서는 과정은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합니다. 연기와 캐릭터의 힘. 조진웅, 김희애, 이수경 등 배우들의 몰입감 있는 연기가 돋보입니다. 조진웅은 억울함 속에서도 복수를 위해 강인하게 변모하는 주인공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고, 김희애는 냉철한 정치 컨설턴트 역할로 스토리에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스릴러 장르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추적 과정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예측 불가능한 전개로 관객들의 몰입을 유도했습니다. 정치와 경제 비리라는 주제는 무거운 분위기를 띠면서도 흥미로운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점: 전형적인 플롯 구조. 흥미로운 소재와 설정에도 불구하고 복수와 정의 실현이라는 큰 줄기는 다소 전형적입니다. 관객들이 예상 가능한 흐름과 클리셰적인 전개가 일부 아쉬움을 남깁니다. 캐릭터 서사의 부족. 조진웅의 주인공 서사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만 조연 캐릭터들의 서사는 다소 얕게 다뤄졌다는 평이 있습니다. 특히 이수경의 캐릭터 공의주가 극의 중요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감정선이나 동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메시지의 강약 조절 문제. 영화는 사회적 비판과 스릴러로서의 재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메시지 전달에 있어 과하거나 부족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정치적 음모를 폭로하는 후반부의 전개가 지나치게 단순화된 느낌을 준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종합평가. 데드맨은 독창적인 설정과 현실적인 주제를 통해 관객들에게 흥미를 주는 영화입니다. 배우들의 연령과 스릴러 장르의 긴장감을 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플롯과 캐릭터 서사의 깊이 부족은 다소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상 영화 데드맨의 영화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뾰요용.